네, 안녕하세요. 신파람 국어교실의 신파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비상 3학년 1학기. 자, 벌써 대단원 2단원이군요. 그 두 번째 시간, 우리말과 언어 문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우리말과 언어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글의 종류는 뭐가 될 가능성이 높으냐면 설명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명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설명문의 목적을 한번 대답해 보시죠. 그렇죠. 설명문의 목적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문의 목적은 정보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전달해주는 정보를 우리는 찾아가면서 글을 읽으면 글을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 교재 48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문단입니다. 말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과 의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수단을 얻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자, 의사를 주고받을 수 있다. 결국 말을 사용하는 일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갖는 의미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그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말을 배우고 사용함으로써 그 속에 담긴 전통과 생활 문화를 익히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의사소통뿐만이 아니라 전통과 생활 문화를 습득해 가면서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거죠. 즉 의식하든 못하든 말에 담긴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배우고 한국인으로서 구별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원인과 결과니까 우리는 말을 통해 우리의 역사 속에 면면이 이어온 삶의 양식을 배우고 말을 통해서 삶의 양식을 배우고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되새겨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더하는 거죠. 현재까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미치게 될 말 속에 담긴 고유한 생활 문화와 가치에 대해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말을 배우고 사용하는 일의 가치다. 이것은 번호를 매겨볼까요? 우리말을 배우고 사용하는 일의 가치, 우리말의 가치다. 가치 1번, 2번, 3번이 되겠죠. 2번, 3번. 소주제를 보면요. 우리말을 배우고 사용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말을 배우고 사용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 자, 우리말 속에 담긴 우리 민족의 고유의 전통과 생활 문화를 익히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말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삶의 양식, 조상들의 삶의 모습, 고유한 생활 문화와 가치 등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처음 부분에서 이제 우리말을 배우고 사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남은 단부터 가볼까요? 남은 단입니다. 우리 삶의 양식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따라서 과거에 쓰이던 물품 중에는 시대와 기억으로 묶어볼까요? 생활 양식의 변화로 일상에서는 사라지고 그 이름을 사전 속에서밖에 찾아볼 수 없게 된 것들도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말의 언어 문화적 특징입니다. 우리말의 언어 문화적 특징. 자, 1번. 다시 말하면 시대와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볼까요? 이런 표현들 속에는 일상생활을 담는 의식주와 관련된 말이 많다. 이를테면 예시죠. 전통적인 신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집신이 있다. 집신은 볏집으로 가는 새끼를 꼬아 만든 신으로 벼농사를 주로 짓던 우리 조상들에게는 가장 일반적인 신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박물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삼으로 만든 미투리, 노를 엮어 만든 것으로 겨울에 집안에서 신던 노파리, 나무를 파서 만든 신으로 주로 비오는 날에 신던 남학신 등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이런 말을 배우고 사용함으로써 조상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알게 된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보세요. 집신, 그리고 미투리,
무파리, 남학신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현재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뭐에 대한 예죠? 요거에 대한 사전에서밖에 찾아볼 수 없다. 생활방식 변화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뭐죠? 예입니다. 예. 이렇게 있다. 다음 중 이런 것과 예 옆에 있는 몇 번 문제죠? 3번 문제 같은 거. 다음 해당하는 말을 나에서 찾아 모두 쓰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우리말의 언어 문화적 특성 첫 번째는 시대와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인해서 일상에서 쓰이지 않게 된 말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민족이 살아온 모습은 우리 주식인 밥을 구분하는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밥을 구분하는 여러 표현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말의 언어 문화적 특징 2번입니다. 우리말의 언어 문화적 특징 2번. 밥을 구분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다.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넉넉하지 않았던 생활은 밥을 국이나 물 없이 먹는 강다짐, 반찬 없이 먹는 매나니, 소금 마늘 반찬으로 삼아 먹는 소금 앱밥, 남이 먹다 남긴 대궁 등으로 밥을 구분하는 말을 통해서 그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자, 보세요. 밥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강다짐, 매나니, 소금 앱밥, 대궁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뭐예요? 밥을 구분하는 여러 표현들에 대한 예다. 이런 거 다 예죠? 자, 그 다음 또 뭡니까? 또 고들빼기, 고비, 고사리, 냉이, 달래, 더덕, 두릅, 머위, 미나리, 쓴바귀, 참나물, 취 등은 우리의 산천에서 오랫동안 조상들과 함께 살아온 풀과 나무들이다. 철에 따라 밥상에 달리 오르는 이런 다양한 나물들은 채식을 위주로 한 우리 식생활 문화를 보여준다. 다양한 나물들. 이 다양한 나물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말의 언어 문화적 특성 3번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예죠. 이런 거 쭉 지금 예를 들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에 대한 예죠. 자, 결국 다양한 나물들은 뭐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채식 위주로 했다. 우리는 채식 위주로 했다. 또 이는 정착적인 농경생활과 산천으로 둘러싼 생활 환경으로 인해 발달한 우리 민족의 음식 문화로서 유랑생활로 인해 발달한 서양 유목민들의 육식 문화와는 구별되는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말의 언어 문화적 특징 1번부터 3번 여기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봅시다. 자, 밑에 위에 소주제부터 우리의 생활 양식을 보여주는 우리말의 언어 문화적 특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말의 언어 문화적 특성 첫 번째, 시대와 생활 양식의 변화를 일상에 쓰이지 않게 된 말, 집신, 미트리, 노파리, 남학신 이런 것들. 자, 주로 변형사를 지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생활상 자, 밥을 구분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다. 여러 표현들인데 강다진, 매나니, 소금밥 이런 것들은 변형사를 주로 짓고 밥이 주식이고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넉넉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양한 나물 이름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채식 위주의 식생활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정착적인 농경생활을 했고 산천으로 둘러싸인 생활 환경을 갖고 있다라는 걸 말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잘 정리해 두시면요. 나무단 다음단 한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중간 2로 넘어갈게요. 라문단입니다. 우리말에 담긴 언어 문화적 특성은 혈연 관계에 대한 용어가 발달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혈연 관계에 대한 용어가 발달했다. 우리말의 언어 문화적 특성 4번입니다. 이는 관계에 가깝고 먼 또는 높고 낮음을 부르는 말과 가리키는 말인 호칭어나 지칭어를 통해서 분명히 표현된다. 삼촌과 외삼촌, 고모와 이모 등으로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여 부르고 영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엉클이란 한 단어로 표현될 관계들을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종숙, 재종숙, 고모부, 이모부 등의 다양한 용어로
나타낸다. 이는 한 담장 안에서 대가족이 모여 살던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가려 부르고 일러야 했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예가 되는 거죠. 용어가 발달한 것에 대한 예. 자, 현황관계에 대한 용어가 발달했다는 것에 대한 예가 됩니다. 자, 50쪽입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세분하여 명확히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말의 발달한 높임 표현과도 연관되어 있다. 자, 우리말의 발달한 높임 표현. 이거 특성 몇 번이죠? 5번이죠. 우리말의 언어 문화적 특성 5번. 우리말의 언어 문화적 특성 5번. 높임 표현의 쓰임에는 상하 관계뿐만 아니라 친소, 친하고 친하지 않은 관계도 큰 영향을 끼친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말의 혈연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가 발달한 것은 우리가 친족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는 삶을 살아온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혈연 관계가 중시되는 우리 사회에서 흥미로운 점은 친족이 아닌 타인을 부를 때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주머니 등의 친족 호칭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친족 호칭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나옵니다. 그걸 사용한 이유는 한 동네에 사는 많은 어른들이 먼 친척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발달한 언어 사용법인데 이것이 결국 우리 민족 전체를 같은 피를 나는 동포로 여기는 생각의 변화로 연결되어 일상 표현에서 굳어진 결과인 것이다. 그러니까 친족이 아니더라도 그 우리 민족 전체가 같은 피를 나는 동포로 인식했다. 공동체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 속에서는 자기와 관련된 것을 나라는 말로 나타내기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적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이것은 지금의 언어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 호칭어, 지칭어를 배우고 사용하면서 그런 말의 근원을 엮고 있는 전통의 끈을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말의 언어 문화적 특성 4번과 5번 소주제 한번 볼까요? 혈연관계에 대한 용어와 높임 표현의 발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언어 문화적 특성. 자, 4번 우리말의 언어 문화적 특성 4번은요 뭐죠? 무슨 관계? 혈연관계에 대한 용어가 발달했고 높임 표현이 발달했다. 발달한 이유는 뭐냐? 대가족이 모여 살던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서 비롯됐고 상하 관계, 친소 관계에 따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세분화해서 명확히 표현하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중간 3 갑니다. 방문단. 우리는 온고지신이라는 표현을 통해 현재와 과거와의 연관성을 강조하곤 한다. 그런 관점에서 속담과 금기 표현 나오죠. 속담과 금기 표현은 과거의 삶을 반영하는 언어 표현이 현재까지도 빛을 잃지 않는 대표적인 예들이라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말의 언어 문화적 특성 몇 번이죠? 6번입니다. 그러므로 속담과 금기 표현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말의 언어 문화적 특징을 알 수 있다. 속담은 전통적인 생활 문화에서 농축된 지혜가 완결된 문장의 형식에 남겨져 전달되는 표현이다. 이것이 뭐죠? 속담의 정의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건 예시죠. 동양제로도 마주 벌려야 들어간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범해가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등 이런 건 다 모두 예. 속담의 예. 이 표현에는 과거의 생활 모습이 보여주는 용어가 많이 쓰였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삶의 교훈은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현대에서도 속담이 지니는 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금기 표현은 특정 행동을 금하는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언어 표현으로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 행동 구분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뭐죠? 금기 표현의 정의 이는 전통사회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인데 그 예로는 국물 먹다 남기면 복 나간다. 손을 까불면 복이 달아난다. 남을 비웃으면 입이 삐뚤어진다. 이게 뭡니까? 금기 표현의 예지요.
이와 같이 금기 표현을 통해 금해지는 행위들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이와 같은 표현들 속에서 우리는 전통적 가치와 규범의 흔적을 찾고 그것이 현대에 지니는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중간 3의 소주제 모와 속담과 금기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언어문화의 특성 6번 속담과 금기 표현을 하는 이유는 왜 하는 거냐? 과거의 삶을 반영하는 언어 표현이 현재까지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리해볼까요? 끝으로 라고 말하면서 뭐합니까? 이게 글을 정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알 수 있죠. 요즘에도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모습을 통해 우리말에 담긴 언어 문화적 특성을 살펴보자. 자, 요즘에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습을 통해 우리말에 담긴 언어 문화 특성, 이게 뭐죠? 우리말의 언어 문화적 특성 7번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거 정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한 생일잔치상을 차려놓고도 차린 것 없지만 많이 드세요라고 하거나 상당히 가치가 있는 선물을 건네면서 별것 아닙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는 그가 우리말에 담긴 우리 문화에 길들여진 사람임을 확신할 것이다. 또한 동일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의 경우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또는 이거 큰맘 먹고 산 거예요 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이제 뭐예요? 변화가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이랬는데요. 이렇게 변한 거예요.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간이 흐르면 생활 양식도 변하고 자연히 그것을 담는 언어의 표현에도 변화가 생긴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말의 쓰임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여주는 말의 쓰임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여주는 우리 문화의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글쓰기의 당부예요. 말의 쓰임에만 신경 쓰지 말고 그것이 보여주는 문화의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말에 담긴 언어 문화적 특성과 가치를 올바로 판단하여 보존해야 할 것과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하는 것을 구분하는 바른 눈을 갖는 일이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글쓴이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설명문임에도 불구하고 글쓴이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뭐라고요? 보존해야 할 것과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하는 것을 구분하는 바른 눈을 갖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을 마쳤어요. 그러면서 끝에 소주제 우리말의 언어 문화적 특성과 가치의 보존 및 발전적 계승의 중요성. 좀 어려운 말이죠. 받들어 이어져 간다 이런 뜻이죠. 우리말의 언어 문화적 특성 7번 전통적인 생활 양식과 가치관이 반영된 일상적인 표현이 있고 하지만 노력이나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밝히고자 하는 가치관이 반영된 표현이 나타난다 라고 하면서 시대에 따라 언어 문화적 특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글을 마치고 우리가 보존해야 할 것과 그리고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하는 것들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글을 마쳤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압축 파일로 넘어갑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특성부터 볼게요. 설명문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말의 언어문화적 특성이 드러나는 여러가지 표현의 예를 들었다. 예시를 많이 썼다는 거죠. 우리말의 언어문화 특성 몇 개 있었죠? 총 7가지가 있었습니다. 7가지 특성이 있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글쓴이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처음 중간 끝 이거 구성을 읽어보시고요. 우리말을 배우고 사용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는 우리말을 배우는 일 그리고 사용하는 일은 어떤 의미가 있다. 우리말 속에 담긴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과 생활 문화를 익히며 한국인으로서 모를 갖는다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는 거죠. 가치는요. 우리 역사 속에서 면면이 이어온 삶의 양식을 배울 수 있고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되새겨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우리말 속에 담긴 고유한 생활 문화와 가치를 배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우리말의 언어문화적 특성 이거는 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꼭 정리해 두시고 5만원 특학 때 중요하게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대와 생활 양식의 변화로 쓰이지 않게 된 말이 있다. 그러면서 쭉 예를 들었죠. 그리고 주로 뭐다? 변홍사를 주로 짓는 우리 조상들의 삶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또 밥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 다양한
남을 이름이 있다. 이것은 채식 위주의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그리고 혈연 관계에 대한 용어가 발달해 있다. 높임 표현이 발달해 있다. 속담과 금기 표현. 그리고 속담은 과거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용어가 많이 쓰였지만 요즘에도 유효하다. 일곱 번째는 최근의 가치관으로서 변화가 반영된 일상의 표현들이 있다라고 선생님이 분명히 수업할 때 정리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의 당부. 우리말에 쓰이면 물론 그것이 보여주는 우리 문화의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말에 담긴 언어 문화적 특성과 가치를 올바로 판단하여 보존해야 할 것과 발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글을 마무리 쳤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말의 언어 문화적 특성 7가지만 잘 기억해 두면 이 글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동영상 강의 들으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교재에 직접 필기를 하셔서 궁금한 것들을 잘 정리해 두시고요.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도 한번 가져보면 좋겠죠. 궁금한 것이 있다면 꼭 찾아와서 묻고요. 꼭 복습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죠.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